첫 번째로 고체의 열팽창.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고 고체의 처음 길이가 길수록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 정도가 커진다. 자, 그림을 보면 고체는 저렇게 빈틈없이 거의 모든 알갱이가 매우 간격이 좁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이제 열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살짝씩 서로 움직이면서 간격이 멀어진다.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림을 이제 표시했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이제 길어지겠죠. 그래서 고체의 열팽창은 저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보면 그 고체 열팽창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이메탈, 온도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 장치로 온도 변화에 따라서 휘어지는 방향이 달라진다. 자, 바이메탈은 좀 큰 그림으로 선생님이 따로 보여줄게. 제목 보세요. 바이메탈을 냉각시킬 경우 휘어지는 방향. 자, 가열도 하고 냉각을 하면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고체의 열팽창 도구야. 자, 왼쪽에 그림을 먼저 보면 위에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이 붙어 있고 아래에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을 붙였어요. 저게 이제 바이메탈인데 저거를 가열을 하면 같은 열을 동시에 받았을 때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변화가 심해요. 지금은 일단 냉각시킬 때 휘어지는 그림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온도가 떨어지면서 냉각시키는 경우를 활용하는 예야. 자, 오른쪽 보니까 냉각시켰어. 온도가 점점점 떨어져. 그럼 열팽창 정도가 큰 물질이, 큰 금속이 아래쪽에 있는데 걔가 많이 수축해요. 많이 수축하니까 위에 있는 애를 이제 끌어당기면서 아래쪽으로 휘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지. 그래서 이제 금속이니까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여기 연결선을 이제 떨어뜨리고 붙이고 할 때 이 열팽창 정도에 따라서 휘어지는 방향을 결정하도록 만든 게 바이메탈이야. 이제 이거를 다르게 활용하면 일단 열팽창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겁고 묵직한 철보다는 구리보다는 가볍고 열 전도가 빠르고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알루미늄이 열팽창 정도가 이제 커요. 자, 이 물질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전기다리미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도 이제 바이메탈을 이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전기다리미는 이제 그림을 보면은 아래에 열 저항선이라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자, 전기를 꽂았을 때 점점점 뜨거워져서 전기다리미를 사용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계속 뜨거워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야. 열 저항선이 뭔지 먼저 보면 읽어봅시다. 열 저항선이란 저항이 큰 금속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많이 발생하는 금속이야.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하면 열 저항선에 연결된 저 바이메탈이 자, 오른쪽에 보세요. 자, 뜨거우면 떨어지도록 열 저항선에 연결을 해놨어. 자, 그때 열 팽창 정도가 다른 정도를 가지고 자, 많이 휘는 애가 누구죠? 그러니까 열 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아래에 있죠? 위에 것보다 많이 늘어나니까 위쪽으로 휘면서 이 연결선이 그럼 이제 전기가 안 통하면서 냉각되는 거야. 전기가 전체적으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열이 이제 식는 거죠. 그래서 식으면 처음 상태로 돌아오면서 다시 전기가 연결되고 그러면 이제 전기가 연결되니까 전기다리미가 뜨거워지는데 점점 뜨거워지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위에처럼 연결선으로부터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몇 도씨가 되면 떨어지고 몇 도씨 아래로 되면 다시 붙고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반복을 하도록 온도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전기다리미를 쓰면 너무 뜨거워지면 끊어졌다가 다시 식으면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열팽창 정도를 이용한 아주 획기적인 좀 똑똑해 보이죠? 온도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게 바이메탈이고 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로 및 다리의 이음새 철로 및 다리 이음새의 틈이 여름에는 좁아지고 왜? 철로의 그 철이 늘어나서 겨울에는 넓어진다. 왜죠? 수축하니까. 자, 그림으로 볼게요. 자, 저렇게 다리 철로의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어 여름에 열팽창하여 휘는 것을 막는다. 여름에 철이 이제 늘어나니까
저 이음새를 만들 때 좀 넉넉하게 공간을 둬야 여름에 늘어나도 변형이 안 돼요. 열팽창 정도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야 된다. 또 그래서 이제 철을 쓰는 공사장에서는 저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 봅시다. 철근은 시멘트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건물이 열팽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지탱하도록 철근을 넣고 시멘트로 이제 감싸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여유분을 두거나 하지 않아도 별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철근의 상태를, 철근의 열팽창 정도를 잘 알고 시공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스관 보세요. 가스관을 무조건 길게 하는 것보다는 구부릴 수 있는 데서는 구부려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사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에 의해서 이음새가 불안해지는, 즉 틈이 생기는 걸 막아야죠. 그래서 가스관, 송유관은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서 열팽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 가스, 기름 이런 것들은 세면은 이제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니까 길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곳곳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전신주의 전선. 전신주의 전선이 여름에는 늘어지고 겨울에는 팽팽해진다. 그럼 팽팽해질 때 너무 당기면 안 되죠. 전깃줄이. 이음새가 너무 당겨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겨울에 팽팽한 정도가 너무 수축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여름에 또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자,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또 꺼내 볼게요. 철로 만든 에펠탑 높이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다. 엄청 높은 철근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의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름에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열팽창을 하면 그 늘어나는 길이도 엄청 심해지겠죠. 처음에 뭐라 그랬지? 고체의 처음 길이가 길수록 늘어나는 정도도 길다 했죠. 당연히 양이 많으니까 긴 금속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가 측정되겠다.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컵이 깨진다. 자, 이제 금속 얘기보다 이제 유리에 대한 얘기를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쫙 하고 금이 가면서 유리컵이 깨져버려. 그래서 끓는 물을 바로 유리컵에 부으면 안 돼요. 유리도 열팽창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비슷한 예가, 유리병을 위에 이제 금속 그 뚜껑으로 이제 막아서 우리가 사용하죠. 근데 저게 뚜껑이 잘 안 열릴 때 마개를 막아서 냉동실에 넣으면 둘 다 막 수축하면서 딱 붙어가지고 잘 안 열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 넣어서 녹이면 되는데, 유리 부분 말고 열팽창 정도가 유리보다 금속이 더 훨씬 잘 돼요. 더 커요. 그래서 뚜껑 부분에 따뜻한 물을 이렇게 대주면 뚜껑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잘 열릴 수 있다. 포개진 그릇이 빠지지 않을 때에는, 그릇이 두 개가 이제 뭐 냉동실에 있거나 아니면 너무 크기가 비슷해서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안쪽 그릇에는 무슨 물을, 바깥쪽 그릇은 무슨 물을 넣어야 분리가 될까요? 자, 그렇지. 차가운 물은 안쪽에 넣고 수축하라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그릇은 뜨거운 물에 담가서 두 개를 분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충치를 치료할 때 넣는 충전재는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이용한다. 치아가 충치가 생기면 안에를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충전재를 넣어서 감싸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충전재랑 치아랑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이 치아랑 충전재 두 개가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또 충치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야 좋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고체의 열팽창을 이제 연구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재 경보기, 바이메탈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만든 화재 경보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철수와 영희가 어떤 화재 경보기를 테스트한 후 나누는 대화이다. 오른쪽 그림에 이제 철수랑 영희가 이제 말하는 거야. 철수가 60도씨가 되면 경보가 울려야 하지. 그랬더니 영희가 그런데 80도씨가 되어야만 울려. 즉 60도씨에서 경보가 울리지 않고 더 뜨거워져야 울리니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60도씨에서 울리려면, 자, 왼쪽 그림을 봅시다. 지금 저게 굴이랑 철로 된 바이메탈이 회로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저게 연결되면 저 경보기가 막 때르릉 하면서 이제 종이 울리는데, 지금 60도씨에서 저게 붙어야 돼. 근데 80도씨가 되어서 울린다는 것은
두 개의 열팽창 정도가 너무 비슷해서 저게 잘 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낮은 온도에서도 잘 휘려면 열팽창 정도가 큰 애가 심하게 얘를 구부러뜨려야 돼. 그럼 열을 받았을 때 구리보다 더 열팽창 정도가 큰 애가 위에 있으면 길게 늘어나면서 아래 회로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알고 있죠. 철보다 구리가 열팽창 정도가 좋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애가 알루미늄이었어. 알루미늄을 구리 대신 갈아 끼우면 알루미늄은 60도만 되어도 길게 늘어나면서 회로에 연결을 시켜주겠죠.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했어. 오른쪽 문제를 보세요. 단 열팽창 정도는 알루미늄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구리, 그 다음 철 순이다. 지금 여기서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랑 철을 사용하는 것보다 알루미늄과 철을 사용하는 게 훨씬 빨리 작동을 하겠다. 자, 1번 철 대신 구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뭐 위에도 구리 아래도 구리란 얘기죠. 안 되고 2번 철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위로 휘어버리겠죠. 3번 구리 대신 철을 사용한다. 자, 그것도 안 되고 4번 구리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자, 5번은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겠다. 자, 그래서 4번처럼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60도에서도 빨리 경보기가 울리겠다라는 겁니다.